우리 역사교육 바로 세우기 시민네트워크 오늘 창립대 일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김상곤 교육감님이 축전을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광릉현 전 교육감님의 축전을 김미연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보낸 것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사교육 바로 세우기 시민네트워크 창립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하고 김상곤 교육감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걸로 끝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저희 처음에 그 축전을 광남 교육감님 축전을 김미연님께서 저희 읽어주실 건데요. 김미연님은 저희 상임 실행위원님이십니다. 역사교육 바로 세우기 시민 네트워크 출범을 축하합니다. 우리 사회 발전의 토대는 오늘의 우리 자신에게 있고 오늘 우리 자신의 발전 가능성은 과거 역사에 대해 성찰할 만큼 주어집니다.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작금의 사태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나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 우리 사회 주인공이 될 어린 학생들이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일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들이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자긍심과 아울러 비판적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어른들의 커다란 책무 중 하나입니다. 바른 역사 교육은 새로운 역사 창조의 동력을 만드는 일입니다. 식민지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쟁의 비극으로 인한 분단 고통이 여전히 우리의 현재적 삶을 질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국제 정세 변화는 강대국들에 끼어 망국의 순환까지 당했던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끊임없이 역사 발전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는 세력들의 엄조는 올바른 역사 교육의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 역시 그 연장선상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역사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자발적인 시민연대가 결성된 것은 그 자체가 이 시대의 역사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저는 역사교육 바로 세우기 시민 네트워크의 결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바른 역사교육은 우리 사회 발전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지역의 평화와 호혜적 발전,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역사로부터 배워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며 보다 진취적으로 우리 사회를 전진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로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사교육 바로 세우기 시민 네트워크가 앞장서 주시길 바라며 저 또한 기꺼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월 17일 광노현 드림. 예, 광노현 전 교육감님의 축전 읽어드렸는데요. 축전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김 위원님 깨끗한 목소리로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로 강난숙 위원님께서 축시를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강난숙 위원님은 저희 상임실행위원이고 지금 현재 시인으로도 활동을 좀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축시는 제 게 아니라 아사달님 거를 제가 대신 낭송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참 현실이 너무 통탄스러운 시대에 저희가 이렇게 또 살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저는 못했습니다. 박정희가 말에 유신헌법 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걸쳐서 이제 전두환 시절까지 그렇게 살고 왔는데, 글쎄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라는 그 괴물들이 나온 게 아마 친일 청산을 못한 그 악의 씨앗의 3대들이 지금 온 나라를 다 장악을 해서 우리는 잠시 그 일제의 강점기의 휴전 기간인 거를 저희들이 모르고 살았다는 게 참 뼈아픈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함께 저희네 그 역사교육 바로 세우기 창립총회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인사 말씀 드리며 신앙송 하겠습니다. 간도를 찾아서 역사교육 바로 세우기 창립총회에 붙여 시, 아사달, 낭송 강난수. 저것은 조선의 흔적이어라. 회복하지 못한 역사의 뼈마디. 대륙을 호령하던 기계는 삭궁에서 나왔느니 조선의 문명이 여기서 움터느니 버리고 어디 가느냐. 윤동주, 문익한, 장준하가 다 여기서 나왔느니 버리고 배달이여 어디로 가는 것이냐. 간도 쓸개도 빼버리고 염치 없는 세월이 환인족을 몰아 세워도 떠밀리지 마라. 어른이 가면을 쓰고 외놈이 말을 하는 자를 올려다 보지 마라. 불후의 지혜를 다시 찾아 사회 동포의 세상을 대할 후연지기를 되찾아라. 더 이상 죽지 말고 더 이상 내 밖의 나와 내 안의 나를 죽이지 말고 아이들아, 내 속에 물려받은 간도와 만주의 조선의 혼을 읽어라. 곡간보다는 책장을 부러워하고 함께 살기를 소망하던 배달을 회복하라. 꿍지뼈처럼 체념하지 말고 다시 흑룡강 나나이 조선을 회복하라.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그 강연을 할 건데요. 강연해 주실 분은 장호건 선생님이시고요. 장호건 선생님이 누구신지는 아시죠? 장준하 선생님의 아드님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4단계라는 거기에 대표님이시고 싱가포르 한인회 부회장님을 역임하셨고 고구려문화연구회 이차장님이시고 우리 장호건 선생님 열렬히 박수로 환영을 좀 해주시고요. 강연에 적극 깊게 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장호건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다는 얘기를 하니까 작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회자되고 있는 안녕들 하십니까? 이게 생각나네요. 사실 이 안녕들 하십니까? 참 좋은 말인데 세상이 하도 수상하다 보니까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참 많은 힘들어하는 우리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어려운 것을 갖다가 저희 표출해내기 위한 한 짧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사회에 대한 어떤 항의겠지요.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안녕하게 사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연을 다니고 또 일부에서는 강의도 하고 일주일 전에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합니다마는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치우고 왔습니다. 그 모양 떨면서 이상한 약속들을 해놓은 것을 지키지 못할 약속. 국내에서만 아니라 국외에서까지도 그런 것 같다가 저 아시아 연구소 그 센터에서 가갖고서는 마무리를 짓고 밑을 좀 닦아주고 왔습니다. 간신히 그쪽 나라 사람들이 고위 관료들이 블라블라만 하고 갔다. 그걸 갖다 조금 이제 회복을 하고 왔습니다. 가본 현재 올해 우리가 예전부터 열망하고 저도 열망했습니다만 하던 소위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역사 교육을 바르게 세우는 시민 네트워크 역신의 이 창간을 또 창립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며칠 전에 이 강연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서는 제가 여러분께 무슨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세력들이 역사 얘기만 나오면은 무슨 종북이다 또 몰아붙이고 또 이것이 무슨 뭐 잘못된 것처럼 자꾸 그러다 보니까 큰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참 어려운 일이다. 근데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자신도 제 선친인 장준환 선생님이 민주화운동을 하고 반독재 투쟁을 하다가 암살을 당하셨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그 이슈가 돼 싸움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통과시켜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한다는 것, 이 박정희 정권 하에서는 정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4년간의 싸움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저러나 이러한 어려운 일을 의식을 갖고 뜻을 갖고서는 함께 모여서 또 역사 교육을 후대에게 올바르게 가르치겠다고 모이신 여러분께 존경하는 마음과 참 고마운 마음을 함께 표시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그 교학사 역사 교과서 외고 참 통탄스럽고 역사를 바로잡지 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했을까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계라든가 시민 여러분들이 역사인식을 뚜렷이 갖고 교학사를 쳐내고 싸움을 하고 하는 덕분에 그 현장에서 좀 퇴출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박근혜 정권 내내 이거 갖고 싸움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올바로 평가하고 후세대를 가르쳐야 하는 것은 우리 역사적 사명이죠. 그렇지 못했을 때는 우리 국가적 위기 그리고 존재 위기를 겪는다는 것은 우리 역사의 교훈이고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최근 우리는 정말 창피스러운 일을 국내도 아닌 외국에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이 일어났죠.
얼마 전 미국 뉴욕타임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왜곡 역사 교과서 밀어붙이기를 비판을 하면서 친일과 독재자의 아버지를 둔 딸이기 때문이라고 일본의 그 아베랑 비교하면서 비판한 사설이 나왔습니다. 이 기사 한 건으로요, 우리나라는 세계 국가로부터 일본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이 참 못된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을 비판할 자격도 없다. 신뢰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국제사에서 역사를 운운할 그런 자격도 없다. 참으로 암담합니다. 박 대통령이 말은 허튼 소리로 취급받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 우리 국민이 챙겨주러 온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손가락질 받으면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데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위신과 또 정책, 외교, 경제 등등이 국제사회에서 신용이 추락되고 위기 상황에서 우방국으로부터 왕따도 당하게 됐어요. 우리는 그거를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고 옳은 기록이 중요한 거죠. 저희가 이런 역사 얘기를 하면서 오늘 뭐 강의도 아니고 여러분과 서로가 아는 것을 교통하고 얘기를 나누기 때문에 몇 마디 말씀 좀 드리자 하는데, 제가 역사를 얘기하면서 우리 민족이 어떤 역사 잘못된 것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오는가를 보면 우리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같은 것을 들 수 있죠. 그런 역사적 우리 비극을 겪으면서도 우리 조상들은 거기에 대한 이런 방구 대처를 안 했어요. 그저 자기들 기득만 위해서 국민들, 백성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걸 희생을 시켰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그 못난 정쟁 때문에 우리가 40여 년을 허송세를 벌이고 역사에는 뒤돌아서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는 임진왜란,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 우리 백성들이 수탈을 당하고 수모를 당했습니까? 그것도 제대로 우리 조상들이 감지 못했죠. 이 같은 일이 120년 전 갑오 농민 경쟁, 전쟁, 그때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우리 조선은 일제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지요. 우리가 강화절기 1870년이고 일선늑약이 1905년, 그리고 보면 우리 조선은 30년간의 일제의 침략을 받았고 30년 동안 거기에 대한 위기 대응하는 데 실패를 했어요. 이 기간 동안 우리 조선은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모군란이라든가 또는 동아혁명, 의병, 이런 것을 우리 국민과 손잡고 우리 국민의 열망과 힘을 국력에 활용했다면 우리 역사는 달라졌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기회에 있어서도 부패한 권력하고 기득권에 연연한 지배층들이 우리 민족을 식민지의 암흑 속으로 몰아넣었죠. 그리고 이러한 일이 최근에, 우리 최근은 아니지만 해방 후 우리 사회에 또 나타납니다. 분열과 혼란이죠. 사실 8.15 해방은 물론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들이 장난했습니다만 수많은 우리 애국지자들께서 목숨을 걸고서는 이 나라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해방이 되면서 그 미소 양국 승전국의 기득을 갖다 학교에서 자주 독립국을 만드는데 방해를 했죠. 결국은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식민지로서 지금 70몇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의 빌붙은
일제시대 때 빌붙은 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빌붙은 또 다른 형태의 민족 반역자들이 기득과 권력을 누리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게 됩니다. 저는 최근 우리가 처한 지금 오늘날 현실이 식민지의 길을 걸었던 한말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이 합작을 해서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을 노리고 있고, 또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자기네 기득을 지키려고 전쟁까지도 지금 가자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뭡니까? 그 틈바구니에 껴서 어쩌면 또다시 다른 형태의 식민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1945년 해방되면서 참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제의 마지막 그 총독이었던 자 이름이 아베라고 합니다. 요즘 못되게 일본에서 좀 극우로서 교과 또 일본 자유대를 소위 정기군으로 만들어서 호시탐탐 한반도를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똑같은 이름을 가졌던 그 아베란 자가 우리 조선을 떠나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시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 짓거리를 지금 아베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당시에 우리 민족을 수탈하고 하는데 도움을 줬던 친일파들, 그리고 요즘 신친일파들, 거기에 친일과 합세한 군사 독재 세력들, 이들이 패키지를 쌓아서 이 나라를 갖다 바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조선 말기의 을사오적처럼 자네들 기득과 지위와 부를 다 준다면은 나라를 팔아먹어도 된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상당히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대통령도 뽑혔고 또 당도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또 싸움도 하고 하지만 사실 참 엄청난 음모가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를 빼놓은 외곽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제가 역사 교과서 왜곡하고 모든 역사를 왜곡하고 하는 이 짓거리를 왜 그들이 그렇게 할까? 간단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945년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죠. 식민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미소의 음모에 의해서 자주 독립국이 못 되고 임시정부도 와야 됐죠. 그리고 우리 독립투사 지사님들께서는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권력을 취하기 위한 소위 인정의 배신자, 민족의 배신자 이승만이란 자가 미국 앞제비 노릇하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해방 이후에 처단이 됐어야 할 친일 매국 세력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이 자들을 자기 휘하에다 가장 중요한 지책에 다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뭘 할까요? 자기네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애국지자들을 탄압하고 죽여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 해방 이후의 역사에 잘못 끼워진 단추입니다. 단추가 잘못 끼워졌죠. 이때부터 우리 국민들은 왜곡되고 잘못 이끌려간 그 역사 속에서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70년, 반세기가 넘는 이 시점에 와서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4.19 혁명으로 인해서 조금 만착이 되려고 했을 때 소위 황군 출신, 황군,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한 황군 출신의 박정희라는 자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나라를 훔쳐가죠. 이승만 다음으로 4.19 혁명을 성공을 못 시키게. 그러다 보니까 소위 친일, 매국적 그런 잔재들이 더욱 잘 이 나라에서 우리받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계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후 김재기에 의해서 박정희가 처단이 됐을 때 이제는 뭔가 좀 되겠지 하고 생각했었습니다만 곧이어 양자라고 하는 전두환이라는 자가 군사 구태,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또 훔치죠. 그래 또다시 독보석 같은 그런 우리의 민족 반역 세력들이 자리를 잡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동질의 노태우 그리고 권력을 위한 합병한 김영삼까지 오면서 거의 반세기를 그들이 자라나는 토양을 만들어줬죠. 그러다가 민주주의를 내세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10년입니다. 국민들이 안 되겠다 해서 민주화를 해야겠다 해서 뽑아줬는데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린 들여다서 그런지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만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력을 잡다 보니까 정말 중요하게 척결해야 될 과거사, 역사를 정리를 안 하고 권력의 단맛에 취해서 10년의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 덕분에 이명박이라는 경제 사기꾼이 대통령으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국민은 속았죠. 만약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말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이 나라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데 힐링을 했다면 국민들은 그렇게 속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속았어요. 그래서 이명박이라는 자는 그 자는 아주 A를 하는 사람이죠. 일본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 나라를 망가뜨리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민족 반역, 독재의 원흉들, 이러한 자들이 수면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아주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작년 2013년 그 범죄 집단들이 박정희를 그 후손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정말 교묘한 사기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역사 교육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모임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한편에서는 왜곡시키고 또 미화하고 그리고 범죄의 원흉들은 그것을 또 지원하고 비호하고 하는 일이 지금 왕왕 일어나고 있죠. 즉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그들만의 범죄를 숨긴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누굴 믿겠습니까? 국민이 나서서 역사를 바로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가 세우고 그래야만이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이지 그냥 우리가 눈 감고 지나간다면은 아마 그들의 세상이 10년, 20년, 30년 결국은 이 나라는 또 다른 형태의 식민지가 되는데
아주 길을 터놓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왜 우리가 그런 꼴을 당했느냐. 물론 김대중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또 그와 같이 정치를 했던 분들이 안이한 자세로서 우리의 이 모든 과거사를 척결을 못해놓은 것, 이것이 문제도 있습니다만 정치인들 17대 18대 때 우리 정치를 볼까요? 우리는 평가를 냉정하게 합니다. 냉정하게 평가를 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이러한 역사가 또다시 반복될 거라고 저는 우려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명박과 박근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자는 안 되죠. 지금 민주당은 우리 국민들한테 신뢰를 잊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지형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아서 환골탈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만약에 국민들의 지원을 받아서 지지를 받아서 이 나라를 되찾아온다면 첫 번째 할 일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이 일을 그들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시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제도권, 정치권에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을 서줘야 되고, 교육을 통하고, 그리고 시민과 합세해서 나라의 정통성 지키는 일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 결국은 그 정권도 정통성 없고 이 나라를 망국으로 몰아가는 그런 길을 안내해주는 정권이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2013년에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이명박 심판으로 해서 과반수 그렇게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위 계파 갈등, 공천 실패 이런 것으로서 박근혜한테 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죠.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까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50대, 60대한테 졌다. 그래서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50대, 60대 우리 세대는 우리가 과거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움했고 또 4.19를 봐왔고 6.3을 봐왔고 5.18을 보아한 세대입니다. 이들이 과연 친일 매국에 뿌려드는 자들을 갖다 지원하겠습니까? 아니죠. 원하는 소위 정통성을 갖고 나가야 할 정치 지도자들이 실망을 줬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야 정치권들에서는 자기네 기득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직시하지 않았다는 그런 룰을 범한 거죠. 국민은 신뢰할 수 없는 야당에게 표를 안 줍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시절에 야당 행세를 하면서 자기 지지표를 다 가져갔죠. 그 지지표라는 게 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소위 말하는 과거의 반세 이상 동안 민족을 배반하고 친일을 하면서 독재를 했던 그 제세력들이 쌓아놓은 모든 조직, 부와 권력 이런 것에 연결되어 있는 그 숫자가 제가 얼마 전 작년에 대구 가서 강연하면서 거기서 그 대구 지역에 유신 박정희 때 쫓겨난 그
끌려나간 교수님들한테 자료를 제공을 받아봤더니 그러한 제 세력들이 2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범죄 집단이. 이걸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들은 이 범죄 집단은 철저하게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부도 있어요. 가질 거 다 가졌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 나라를 옳고 고든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과 또 일부 정치인들은 뭘 갖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국민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이 나라를 외세에 휘둘리지 않는 정통성 있고 미래의 밝은 나라를 만들고 미래의 어떤 안착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일보 후퇴하더라도 우리는 국민과 같은 몸입니다 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국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국민들은 야권의 변화와 생산적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여 집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길 바랍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은 심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응하느냐 못하느냐는 지금 각 정치 주체들이 그들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선택해야 되겠죠. 저는 역사를 이렇게 봅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역사를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죠. 저는 이 말에 50%밖에 동의를 안 합니다. 역사는 승자 그리고 패자가 공존하죠. 국민은 승자와 패자를 언제든지 바꿔줍니다. 그것이 국민입니다. 역사를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하고 역사를 갖다가 뒤에다 놔두는 그런 민족은 항상 민족적 비극이 찾아옵니다. 병자호란이나 임진난같이.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린 여기 대비해야겠죠. 반민족 친일파 독재 세력에 대해서 미화하고 왜곡하는 나라를 세계 지식인들은 배관시합니다. 저질이라고 따돌릴 것입니다. 지금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우리 민족, 우리 국가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는 물론 민주주의의 안착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후세에게 정말 못난 조상이 되지 않았다 할 정도의 바른 역사를 가르쳐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역사 얘기를 또 과거사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아마 맨날 며칠 밤을 새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뜻있는 역사 교육 바로 세기 네트 이 창립을 정말 축하하면서 저 자신도 그동안 해왔던 것보다 더 한층 이러한 모임 또 이러한 작업 이러한 역사 일에 같이 참여할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짧게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소장님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연락을 그 조용한 분위기에서 강연을 들으셔서 저는 지금 잔치집이라고 그래서 막 달려왔는데 오늘 창립 기념일 맞죠? 기념일. 네, 예, 맞습니다. 좀 좋네요. 기지개 좀 켜시고요. 오늘 좋은 날입니다. 제가 그 카톡방에 저도 초대가 돼서 쭉 내용을 봤더니 막
저희 아사달님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지금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막 욕망이 되게 많으신데 좀 조용한 것 같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그 앞에 선생님 강연 제가 살짝 들었더니 그 얼마 전에 작년에 파파로티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보신 분 있으신가요? 예, 계시죠? 못난 제자가 어떤 스승을 만나냐에 따라서 향후 앞길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줬던 그런 조폭인데 제자가 조폭인데 노래를 너무 잘해요. 이런 재능을 아주 잘 발견해서 목숨을 걸고 그 조폭 세계에서 꺼내가지고 선생님이 이 제자를 잘 가르쳐서 훌륭한 성악가를 만들었다는 그런 간단한 내용이지만 사실 또 간단하지 않은 그런 좋은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공부할 때 이런 시민 네트워크에 이런 좋은 어른들이 제대로 된 역사를 좀 빨리 가르쳐 주셨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정말 좋은 일, 훌륭한 일 하시는 길에 제가 이렇게 앞에 와서 축하해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첫 곡은 그 파파로티에 나왔던 노래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노래일 거예요.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바로 옆에 있는 이 동무하고 같이 가자 이런 의미의 노래이기 때문에 첫 곡 그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틀어주실래요? 소리 좀 많이 키워주세요. 발라드예요. 더 키워주세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의 아침 햇살비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뭘 불러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자마자 딱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때문에 저도 마음 편히, 사실 저는 노래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 실제로 선생님들이 하시는 행동에 이렇게 같이는 못하지만 마음에 저도 서명 자리에 있으면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힘내셔야 되는 자리에서 열심히 노래로 힘을 드리는데요. 앞으로 좀 고된 길일 수도 있지만 힘내서 옆에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 보면서 행복한 그런 걸음이 됐으면 좋겠고요. 축하드리면서 다음 노래는 겨울에 제가 길에서 노래하면서 저를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 분들, 저도 그런 분들 때문에 노래를 계속하면서 사는데 그런 분들 보면서 만든 노래 그댄 나에게라는 노래 하겠습니다. 마이크에서 버블을 조금만 빼주시고요. 틀어주십시오. 이름 모른 상처와 이유 없는 외로움, 세상이 한없이 내게 차가워질 때 따뜻한 온기로 채워준 그대란 사랑, 그대 나에게 따뜻한 난로인 거야. 소주 한 잔에 불어내는 새가처럼 고단한 마음 위로해주는 음악처럼 말 많은 내 인생에 귀 기울여준 그대 나에게 기대고 싶은 나무인 거야.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 속에서 언제나 나를 향해 나를 향해 그대 나에게 따뜻한 난로인 거야. 그대 나에게 기대고 싶은 나무인 거야. 좀 조금만 더 풀어주세요. 비가 오면 그 비를 맞고 눈이 오면 그 눈 속에서 언제나 나를 향해 나를 향해 그대 나에게 따뜻한 난로인 거야. 그대 나에게 기대고 싶은 나무인 거야. 그대 나에게 따뜻한 난로인 거야. 그대 나에게 기대고 싶은 나무인 거야. 그대 나에게 따뜻한 난로인 거야. 그대 나에게 기대고 싶은 나무인 거야. 그대 나에게 따뜻한 난로인 거야. 그대 나에게 기대고 싶은 나무인 거야. 앵콜이요? 네. 하나 더 준비했었어요. 제가 먼 길 와가지고. 정말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서명 받으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렇지만 그 추운 겨울일수록 저는 옆에 있는 사람이 37도 난로같이 따뜻한 마음을 더 전달해 줄 수 있는 더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노래를 그 추운데 이러면서 부르고 다닙니다. 예. 혹시라도 길에서 또 보면 반가이 서로 인사할 수 있는 또 그런 동행 되길 바라고요. 앞으로 가시는 길에 제가 또 힘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기꺼이 달려와서 힘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마지막으로 좀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한 곡 제가 한 곡 하고 물러날 텐데 저는 이 첫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작년 아니죠? EMB 때부터라고 해야 될까요? 슬슬 부르고 다녔습니다.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가사가 끝나냐면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추운 겨울 잘 건강히 보내시고 새봄에 우리 더 힘차게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틀어주세요. 아시는 분 너의 좋은 눈으로 이 세상을 또 보자. 창문을 열어라.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하늘바람을 한번 들려. 반주 좀 더 펴주세요. 가면 불바리로 나를 겉에 햇볕에 내 소리를 도시소 울고 싶소 내 마음을 던져줘. 나는 행복의 나라를 갈 저의 그 목소리가 좀 차분하고 조용해서 또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을지 좀 걱정은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역사교육 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오늘 창립총회 2부 사회를 맡은 우성대학의 손민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추운 날씨에도 제가 이제 대전에서 왔습니다. 혹시 그보다 더 멀리서 오신 분 계신가요? 그러신가요? 제가 제일 멀리서 왔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 마음대로 편안하게 사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교육 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는 2012년 10월 15일에 친일인명사전 학교보내기 운동에 뿌리를 두고 1년 넘도록 이제 진행된 시민운동 단체입니다. 오늘 이를 확대 계승한 역사교육 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창립총회에 2부의 사회를 맡아서 좀 걱정은 됩니다만은 아무래도
저의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부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고향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시고 시민사회 봉사연합 상임회장으로 계시는 송기석 목사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그냥 여느 모임처럼 쉴 때 하는 것처럼 선언합니다 하고 끝나면 제가 좀 후회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고 제가 개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고민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과연 내가 윤리적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만큼 내가 정직한가라는 질문을 늘 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자기 성찰을 늘 하면서 갑니다. 그게 형편없어요. 너무 형편없고 나를 부정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또 고대 철학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역사를 이야기한 사람들이 과연 역사에 윤리성이 있는가, 역사에 도덕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수없이 하고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역사의 윤리성, 역사의 도덕성은 학자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혹이 말하는 것처럼 승자의 기록이다, 민중의 기록이다, 다 불완전한 역사의 기록물들을, 역사를 우리는 접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저는 람댁에도 중국에 가서 한족들에게 중국 역사를 가르칩니다.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역사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왜 중국 역사를 잘 가르칠 수 있었냐? 우리나라는 1884년부터 우리나라의 건국 역사를 좀 더듬어 가면 다른 역사관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1884년 고종이 구한말 시대를 맞이할 때부터. 또 중국은요, 선교사적 관점으로 중국 역사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객관적인 역사를 알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 건국사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깊이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김영수 씨, 저 아사달님이 너무나 늘 배낭 메고 이 거리 저 거리에서 바른 교육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고 저분의 삶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역사 교육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의 민주화 투쟁만큼이나 소중한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여겨서 저는 여기에 같이 기꺼이 참여하게 되었고, 정말 우리가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사를 바르게 기술할 수 없고 역사를 바르게 말할 수 없다는 그 겸손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칸트가 이미 말했듯이 이 역사를 바르게 기술하기 위해서,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삶을 검증하기 위해서 칸트가 신을 요청했던 거죠. 우리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겸허히 하나님께 우리의 역사를 주관해달라고 의존할 수밖에 없다. 슐라이마우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신에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이 결여되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우리의 윤리성과 우리의 도덕성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얘기했죠. 자, 우리의 부족한 것은 그분께 의지하면서 역사적인 시작, 역사교육 바로 세우기 시민 네트워크 창립 총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기석 목사님, 힘찬 교회에서는 더해서 또 좋은 말씀, 그 원제에 속하는, 저희가 역사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원제에 속한다는 말씀까지 하고,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거의 창립총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대표에서 한 2분 정도 말씀을, 축사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든을 넘기신 연세시죠. 연세신데도 항상 촛불 집회에서 뵐 수 있는 분입니다. 터줏대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봉화 어르신의 축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쓸 자격도 없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가 저도 지금 생각이 아둔합니다. 자격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쩌다가 우리 아사달님을 만나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또 세 군데를 뛰었습니다. 영산 갔다가 서울역 광장에 갔다가 여기 왔습니다. 왔는데 아까쯤에 박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성만이를 이야기하는데요. 나는 이성만이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5000년 역사에서 제일 묻어가고 제일 나쁜 하고 제일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이 이성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친일파를 안 써야지. 친일파를 써가서 우리 독립군을 모조리 소탕한 놈이 바로 이성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데는 박수를 쳐야지.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서 또 나쁜 놈이 또 나옵니다. 바로 일본 놈 앞자리 손가락을 깨가지고 나이가 모자라니까 넘어서 안 되니까 손가락을 깨서 이를 왕에게 충성을 다한 다카키 마사오가 이 나라 대통령이라고 등장합니다. 이놈은 세상에 지가 공산당을 죽였고 또한 따라서 모든 것을 했음에도 이거 일제 앞잡이들이 만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그놈들은 감추려 하고 우리는 알려고 하는데 알 길이 없는 세월이 2000년도까지 흘렀어요. 그러다 겨우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또 여기에서 친일파들이 공격을 해 들어오네요. 거기에서 맨 앞에 서갖고 우리 야사장님이 그 친일 사전을 전국 학교에 보내기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도 또 앞잡이들이 또 안 받으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저 지금 3일까지 촛불을 들고 있거든요. 안 꺼졌어요. 그것은 우리 나라 역사, 오직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찾아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친일 사전 지금 봐서도 거기도 시원치 않아요. 더 노골적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파헤치고 우리 국민이 알아야만이 우리는 통일을 가져올 수 있고 우리가 세계에 우뚝 설 그러한 힘이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앞장선 우리 아사들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는 지금 이 나라 우리가 갈 길, 우리가 걷는 길, 우리가 찾는 길은 오직 이 나라 역사를 알면은 모든 것을 해결될 그러한 처지에 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도요, 국민들이 지금 반성하고 또 깨달아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올바른 역사를 찾기에 교화사 반대하는 오직 한쪽만 많다는 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영광에 그 추운 날도 잊어버리고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르신 감사드립니다. 그 봉화산은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산이 됐죠. 그런데 봉화는 사실 제가 태어난 고향이기도 합니다.
경상북도에 가시면 보통 강원남도라고 얘기하는 곳이긴 한데 그 봉화라고 있습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 사시는 곳은 봉하고요. 그 뒷산이 이제 봉화죠. 봉화산입니다. 그래서 간혹 제가 그 고향 얘기를 하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농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장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저희 창립총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한겨레 신문 초대 편집국장이셨고 초단벌민 희망레일의 이사장이시고 또한 저희 시민네트워크의 고문이시도 하신 성유보 선생님 이를테림으로 아마 더 유명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와서 축사 말씀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들고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그래도 또 이렇게 여러분들 뵀으니까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함수근 선생님께서 이미 깨어있는 백성이라 나라가 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전두환 때나 또 그 이후인지도 모르지만은 이 사회에서 그 옛날에 저 독재 시절에 우리 백성들을 깨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 무식하게 그래서 그냥 의식화 교육이라고 해서 좀 날란 사람들은 다 감옥에 보냈죠. 아마 나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때 의식화 교육 그런 걸 갖다가 했거나 받은 그러한 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그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서 지금 역사 바로 세우기 이렇게 말씀 같은데 저는 우리가 이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이 정신을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떤 민주라든가 자주라든가 평화를 거부하는 독재 세력 혹은 독재자 이런 데 대해서 알면 뭐하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는 저항하는 그리고 그러한 이 부분을 백성들에게 깨어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짓밟는 이런 데 대해서 레지스탕스 하는 이것이 제대로 역사교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역사교육이라는 부분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자세, 정신자세 이것을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 아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말하자면 시행합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그 얘기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앞으로 제가 앞장설 라인은 이미 지났고 열심히 박수치고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혜교 고모님 감사합니다. 지행합의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학생들 가르치지만 앞에 서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정말 저한테 솔직하게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가 늘 이게 고민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12년 10월 15일에 7.1 명사전 학교 보내기 운동으로 이제 저희가 사실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부터 쭉 이어지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다수의 열정적인 그 무대 뒤에 또 저의 그 목소리가 좀 차분하고 조용해서 또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을지 좀 걱정은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역사 교육 바로세우기 시민 네트워크 오늘 창립총회 2부 사회를 맡은 우성대학의 손민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추운 날씨에도
제가 이제 대전에서 왔습니다. 혹시 그보다 더 멀리서 오신 분 계신가요? 아, 그러신가요? 제가 제일 멀리서 왔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 마음대로 편안하게 사회를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역사교육 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는 2012년 10월 15일에 친일 인명사전 학교보내기 운동에 뿌리를 두고 1년 넘도록 이제 진행된 시민운동 단체입니다. 오늘 이를 확대 계승한 역사교육 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창립총회에 2부의 사회를 맡아서 좀 걱정은 됩니다만은 아무래도 저의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2부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고향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시고 시민사회봉사연합 상임회장으로 계시는 송기숙 목사님의 개회 선언을 읽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그냥 여느 모임처럼 뭐 체육대 하는 것처럼 선언합니다 하고 끝나면 제가 좀 후회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고 제가 개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고민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과연 내가 윤리적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만큼 내가 정직한가라는 질문을 늘 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자기 성찰을 늘 하면서 갑니다. 근데 형편없어요. 너무 형편없고 나를 부정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또 고대 철학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역사를 이야기한 사람들이 과연 역사에 윤리성이 있는가, 역사에 도덕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수없이 하고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역사의 윤리성, 역사의 도덕성은 학자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혹이 말하는 것처럼 승자의 기록이다, 뭐 민중의 기록이다, 다 불완전한 역사의 기록물들을, 역사를 우리는 접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저는 람댁에도 중국에 가서 한족들에게 중국 역사를 가르칩니다.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역사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왜 중국 역사를 잘 가르칠 수 있었냐? 우리나라는 1884년부터 우리나라의 건국 역사를 좀 더듬어 가면 다른 역사관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1884년 고종이 구한말 시대를 맞이할 때부터. 또 중국은요, 선교사적 관점으로 중국 역사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객관적인 역사를 알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 건국사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깊이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김영수 씨, 저 아사달님이 너무나 늘 배낭 메고 이거리 저거리에서 바른 교육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고 저분의 삶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역사 교육이야말로 정말 오늘 우리를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의 민주화 투쟁만큼이나 소중한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여겨서 저는 여기에 같이 기꺼이 참여하게 되었고, 정말 우리가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사를 바르게 기술할 수 없고 역사를 바르게 말할 수 없다는 그 겸손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칸트가 이미 말했듯이 이 역사를 바르게 기술하기 위해서,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삶을 검증하기 위해서 칸트가 신을 요청했던 거죠. 우리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겸허히 하나님께 우리의 역사를 주관해달라고 의존할 수밖에 없다. 슐라이마우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신에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이 결여된 것이 죄다. 그러니까 우리의 윤리성과 우리의 도덕성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의 부족한 것은 그분께 의지하면서 역사적인 시작, 역사교육 바로 세우기 시민 네트워크 창립 총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기석 목사님, 힘찬 교회에서는 더해서 또 좋은 말씀,
그 원제에 속하는 저희가 역사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원제에 속한다는 말씀까지 하죠.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거의 창립총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대표에서 한 2분 정도 말씀을 축사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든을 넘기신 연세신데도 항상 촛불 집회에서 뵐 수 있는 분입니다. 터줏대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봉화 어르신의 축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쓸 자격도 없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가 저도 지금 생각이 아둔합니다. 자격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쩌다가 우리 아사달님을 만나가지고 이 자리에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또 3군데를 뛰었습니다. 영산 갔다가 서울역 광장에 갔다가 여기 왔습니다. 왔는데 아까쯤에 박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성만이를 이야기하는데요. 나는 이성만이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5000년 역사에서 제일 묻어가고 제일 나쁜 하고 제일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이 이성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친일파를 안 써야지. 친일파를 써가서 우리 독립군을 모조리 소탕한 놈이 바로 이성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데는 박수를 쳐야지.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서 또 나쁜 놈이 또 나옵니다. 바로 일본 놈 앞자리 손가락을 깨가지고 나이가 모자라니까 넘어서 안 되니까 손가락을 깨서 이를 왕에게 충성을 다한 다카키 마사오가 이 나라 대통령이라고 등장합니다. 이놈은 세상에 지가 공산당을 죽였고 또한 따라서 모든 것을 했음에도 이거 일제 앞잡이들이 온 만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그놈들은 감추려고 우리는 알려고 하는데 알 길이 없는 세월이 2000년도까지 흘렀어요. 그러다 겨우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또 여기에서 친일파들이 공격을 해 들어오네요. 거기에서 맨 앞에 서갖고 우리 야사장님이 그 친일 사전을 전국 학교에 번역이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도 또 앞잡이들이 또 안 받으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저 지금 200오리 3일까지 촛불을 들고 있거든요. 안 꺼졌어요. 그것은 우리 나라 역사, 오직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찾아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친일사전 지금 봐줘도 거기도 시원치 않아요. 더 노골적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파헤치고 우리 국민이 알아야만이 우리는 통일을 가져올 수 있고 우리가 세계에 우뚝 쓸 그러한 힘이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앞장선 우리 아사달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는 지금 이 나라 우리가 갈 길, 우리가 걷는 길, 우리가 찾는 길은 오직 이 나라 역사를 알면은 모든 것을 해결될 그러한 처지에 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도요, 국민들이 지금 반성하고 또 깨달아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올바른 역사를 찾기에 교학사 반대하는
오직 한조가 많다는 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영광에 그 추운 날도 잊어버리고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르신 감사드립니다. 그 봉화산은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산이 됐죠. 그런데 봉화는 사실 제가 그 태어난 고향이기도 합니다. 경상북도에 가시면 보통 강원 남도라고 얘기하는 곳이긴 한데 그 봉화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사시는 곳은 봉하고요. 그 뒷산이 이제 봉화죠. 봉화산입니다. 그래서 간혹 제가 그 고향 얘기를 하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부담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장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저희 창립총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한겨레신문 초대 편집국장이셨고 저담법인 희망레일의 이사장이시고 또한 저희 그 시민네트워크의 고문이시도 하신 성유보 선생님 이를 테림으로 아마 더 유명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와서 축사 말씀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들고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그래도 뭐 또 이렇게 여러분들 뵀으니까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함수근 선생님께서 이미 깨어있는 백성이라 나라가 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전두환 때나 또 그 이후인지도 모르지만은 이 사회에서 그 옛날에 저 독재 시절에 우리 백성들을 깨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 무식하게 그래서 그냥 의식화 교육이라고 해서 좀 날란 사람들은 다 감옥에 보냈죠. 아마 나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때 의식화 교육 그런 걸 갖다가 했거나 받은 그러한 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그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서 지금 역사 바로 세우기 이렇게 나선 것 같은데 저는 우리가 이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이 정신을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떤 민주라든가 자주라든가 평화를 거부하는 독재 세력 혹은 독재자 이런 데 대해서 알면 뭐하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는 저항하는 그리고 그러한 이 부분을 백성들에게 깨어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짓밟는 이런 데 대해서 레지스탕스 하는 이것이 제대로 역사교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역사교육이라는 부분이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자세, 정신자세 이것을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 아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말하자면 시행합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그 얘기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앞으로 제가 앞장설 라인은 이미 지났고 열심히 박수치고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희교 선생님, 고모님 감사합니다. 지행합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학생들 가르치지만 앞에 서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정말 저한테 솔직하게 그리고 이렇게 부끄럽지 않은가 늘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12년 10월 15일에 친일 명사전 학교 보내기 운동으로 이제 저희가 사실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부터 쭉 이어지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느라고 아사달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일정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업 재정 보고와 관련해서 아사달 공동 대표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제 이름이 자꾸 나와서 저도 쑥스러운데요. 안 하면 속 터질 것 같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갈 거고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사업 보고, 재정 보고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총회 자료를 남기시면 5페이지를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공개 서명을 39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인원은 4,600명 정도가 서명을 하셨고, 공교롭게 아까 참여한 장호건 선생님도 서명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노래하신 이수진 님도 서명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두 분 전화번호를 알려고 사방을 드시게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원금은 1,253만 3천원 정도가 되고요. 이것으로 학교는 서울의 3군데를 포함해서 지금 22개, 아까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의 애로는 여기도 송병일 교장선생님이 계시는데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동의를 안 하면 어렵습니다. 어떤 분 말씀대로 교장실 캐비넷에 넣어놓고 짱구 버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학교 재산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꼬박꼬박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디게 갑니다. 올해는 좀 더 많이 갈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요즘 참여해 주시는 회원들이 1,249명, 1,500번째 회원께 여기 밖에 있는 청송 사과즙을 한 박스 드리겠다 이랬더니 그 이벤트가 통했는지 아니면 박근혜 때문에 그런지 많이들 오고 계십니다. 다음 카페 한 번도 안 넣어본 분 계시죠? 다음 카페 회원이 여기도 따목따목 늘어서 64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카톡에는 79분, 8분 정도 모여 계십니다. 2013년 1년 동안 실행위원회의를 10차에 걸쳐서 했고요. 창립준비위원회의를 6차, 6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회원의 날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014년이 되자마자 1월 1일부터 교학사 교과서 건 때문에 무척 분주했는데요. 어제까지 제가 미디어를 참고하면 채택률 0%가 되겠습니다. 뒤에 자료는 6페이지 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10페이지를 가시면 거기 아랫부분에 지출 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일인명사전은 한 질에 30만 원인데 민족문제연구소로부터는 회원 가격으로 30% DC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24질에 500만 원, 504만 원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전, 홍보, 이런 부분에서 지출을 해서 전체 625만 원, 그리고 지금 남은 것이 628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출은 저희가 실행위원회를 통해서 전체 후원금의 15%가 넘지 않는 부분에서 경상비를 지출하자라고 의결된 부분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출은 제가 비율을 따져보니까 9% 정도 썼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이 지나면 새롭게 힘을 더 얻을 것 같습니다. 여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략하면서 중요한 얘기들 빠짐없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총회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성원 선언을 그냥 사회자 일체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적이 68명이고요. 오늘 출석이 24명, 그 다음에 11분이 위임을 해주셔서 과반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교육 바로 세우기 시민네트워크 창립총회가 성원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자, 그럼 총회를 하기 위해서는 임시의장님을 선출을 해야 되는데요.
추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의와 제청으로 간단하게 임시의장을 선출하겠습니다. 혹시 추천하실 분 있으세요? 네. 우주문화센터 정철위원장님 추천합니다. 네, 정철위원장님 추천하셨습니다. 네, 동의 나왔습니다. 제청합니다. 네, 제청까지 받으셨습니다. 네, 음주문화 카프죠. 카프 분회장이시고, 네. 그 다음에 저희 네트워크의 임시의장으로 일단 추대를 하겠습니다. 총회를 그러면 임시의장님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시인 측에서 성견 지명이 좀 있으시죠? 사전에 저한테 임시의장 부탁을 하셨습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은 늘어지지 않습니까? 축축 늘어져서 예상 시간보다 훨씬 오버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제가 노동조합을 했습니다. 투쟁하는 방식으로 빨리 끝내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게 축제의 자리 아닙니까? 네. 물론 고생하신 아사달님 계시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노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서로를 위로해 주십시오. 오늘 그 안건은 그 회칙하고 임원선출 사업계획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들어오실 때 바로 나눠드린 이유는 사전에 좀 살펴보시라 그런 이유였거든요. 그 회칙은 저희가 그 6번째인가요? 이렇게 계속 회의를 가지면서 다듬어 온 그런 회칙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그 대충 내용을 알 수가 있고 상당히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무처에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의장, 예. 유인물대로 그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제청합니다. 제청하십니까? 네. 성함 제청하신 분? 김홍일입니다. 네. 동의가 있었고 제청이 있었습니다. 이거 박수로 한번 힘찬 박수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과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원 선출의 건입니다. 임원 선출은 그 2페이지에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나름대로 굉장히 다듬은 68명에서 이런 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건 이제 사무처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어떻습니까? 이해 있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네. 그럼 동의 있었습니다. 제청하십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동의가 있었고 제청이 있었습니다. 이안 역사교육 바로 세우기 시민네트워크 조직안을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만년 사업계획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역사교육 바로 세우기 사업계획 2014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보시고 친일 인명사전 학교 보내기와 6월 지방선거 역사교육 매니페스토링 그리고 역사 교과서 만나기 방학 학교 만나기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학교 점검하기 시민 학생과 함께하는 역사 강연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겠다고 그냥 욕심내서 세운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대로 되면은 정말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요. 좀 계획이라는 것은 워낙에 욕심을 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 이해하시고 이 안에 대해서 이 있으시면 이 먼저 받겠습니다. 이 있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동의 있었습니다. 뭐 재청 있으십니까? 동의에 대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사업계획도 원하는 대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너무 빨랐나요? 근데 시간이 뭐 7시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임시의장이라고 그래서 저도 뭐 한마디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역사학자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 교류다. 그것을 맡고 있는 게 누굽니까? 과거에서부터 종종 있어 왔는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지금 과도하게 맡고 있는 것이 현 정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 정말 험난합니다. 노동조합 활동보다도 더 험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에 오신 여러 동지들 이 힘으로만으로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동지들 힘 모아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함께 가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공동 대표이시기도 하시고 감사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창립 선언을 송명일 님께서 나와주시겠습니다. 창립 선언을 송명일 님께서 나와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병일입니다. 아사달님하고는 재작년 그때 10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고양시에 있는 그 미관광장에서 그때 택단들에게 생각한 그 민간인들 그 추모주 비슷한 상여가 나가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추모가 있으면 항상 나가는 편인데 그때 아사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친일 인명사전 학교반대교 운동을 해보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면 함께 해보자 그것이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을 보면서 저는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이거든요. 저는 고양시에 있는 모 학교에 지금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뭐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제가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만 들여다보는 거 댓글도 거의 못 달고 있었고요.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미안한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 항상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제가 창립 선언문을 읽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창립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인 것은 기득권의 장막안에서 능욕당하는 역사를 밝혀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솔직한 반성이 미래를 담보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정의로운 것에 관대한 청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완고한 시대를 묵묵히 밀고 가야 할 때를 읽은 것입니다. 여기에 힘보태신 모든 분의 힘을 입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과 함께 역사교육 바로 세우기 시민 네트워크의 창립을 선언합니다. 2014년 1월 18일 감사합니다. 동영 대표님 잠시만. 2014년 보셨지만 임원들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오시는 못하셨지만 임원들 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대표님하고 고문, 그 다음에 실행위원 전체 나와주시겠습니다. 예, 이때가 디프리가 요 앞에 봉평 메밀국수입니다. 예, 한 분도 가지 마시고 거기서 인사를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아주 미흡하게도 마음만 바빠서 쫓아다니는데 오늘 오신 분들께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얼굴을 익히고 인사를 좀 나누는 시간을 꼭히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사 교육 바로 세우기 화이팅! 화이팅! 네, 큰 박수로 임원분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 또
앞으로도 뭐에 계속 열정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도기탁 형님. 감사를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받아주신, 우리, 노사모에 덕봉 형님, 그리고, 성함이 도기탁 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아사달님께서 자꾸 귀찮게 해버려가지고 그 내역을 보니까요 감사할 게 없더라고요. 너무 짜서요 그 활동가들 식사대까지도 공지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데가 없습니다. 감사할 게 별로 없겠는데요. 어쨌든 감사보다도 힘을 보태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실행위원으로 함께 힘 보태주신 분은 모두 대표님, 이종구 대표님을 포함해서 15분입니다. 이 자리에 안타깝게도 많은 분이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종구 대표님은 우리 고문을 맡아주셨고요. 여전히 또 이 얼굴들이 사실 그 얼굴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장은 준비를 했는데 여기 계신 지금 공동대표를 맡아주시고 계시는 송병일 선생님과 그다음에 강난숙 선생님, 이 자리에서는 저까지 하면 3분밖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저희가 친일인명사전 학교 보내기 시민운동을 역사교육 바로 세우기 시민 네트워크로 이게 잘 계승하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이건 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선생님들 우리 2013년 실행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공동대표님도 포함해서 13분의 실행위원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5시부터 시작해서 2시간여가 지금 이제 지났습니다. 모든 이제 일정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면 다 옳은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고 또 힘도 없지만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단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힘을 보태면 좀 뭔가 조금 더 빠르고 좀 더 글쎄요 빠르다고 하는 의미가 꼭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나은 발전적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안 찍혀. 잠시만요. 역시. 창립을 축하합니다. 케이크 커팅 해주십시오. 네, 선체로 그냥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 오늘 역사교육 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창립총회 1, 2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자에 대한 매력을 조금 못 느끼고 이제 교사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62세 마지막 또 그냥 평교사로 끝낸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늙은 군인의 노래를 늙은 교사의 노래를 바꿔가지고 한번 그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나 태어나 인강사회 교사가 되어 비고는 내리니 온 30년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랐느냐 아주 어린 당시에 훔치면 그만이지 다시 먹어 흘러가네 정수 못에 실려간 꽃다운이네 정수